없는 기운의 낭비이다. 후회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후회하지 말라는 참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늘 많은 후회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거 아세요? 생각해보면요, 이 후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그냥 할 걸 하는 후회와 그때 왜 그랬지? 하지 말걸 하는 후회. 할지 말지 우리는 늘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하고 하는 후회, 안 하고 하는 후회. 여러분은 주로 어떤 후회를 하시나요? 네, 오늘 첫 곡 짙은의 디셈버 들었습니다. 오늘 비가 와요. 우리가 지난주 내내 비 언제 오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어제부터 서울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하면 빗소리랑 같이 듣기에 참 좋은 노래지 않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자, 오늘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열어봤어요. 하고서 하는 후회, 안 하고서 하는 후회.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주로 어떤 편인가? 일단 지르고 보자. 아니면은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좀 참아볼까? 둘 중에 저는 일단 하는 편이에요. 할까 말까 할 때.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늘 하고 나서 하는 후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 발차기를 굉장히 자주 하고 한숨을 푹푹 쉬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나서 하는 후회들은 그냥 너무 부끄럽다. 갑자기 그때 생각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 않고 하는 후회들은 늘 아쉬움이 남는달까요?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좀 더 도전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 다른 길에 대한 아쉬움, 궁금함, 그게 늘 남다 보니까 오히려 후회에 대한 여운은 하지 않았을 때 남는 후회들이 더 아쉽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좌우명이 일단 하자, 그냥 하자, 아님 말고 뭐 이런 걸로 한참 해놓은 적도 있었는데 그래요. 러게지스님은 일단 해보고 후회하는 편입니다. 안 하면 결과도 없으니까요. 제가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그래도 결혼은 안 하고 싶고 후회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결혼이요. 저는 어차피 결혼하고 후회한다면 하고 하는 후회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사실 그 후회를 할 걸 알면서 결혼하기에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죠. 로게시스님 얘기도 동감을 해요. 어렵죠. 예술의 전당포님은 야식 먹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후회한다고. 사실 먹을까 말까의 정답은 늘 정해져 있어요. 먹으면 후회해요. 후회할 줄 알면서 먹는 거죠. 맛있으니까요. 에마리오님은 월요일 첫 출첵을 북적북적과 함께 하고 오셨고요. 블루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일하느라 몇 주째 못 들었는데 월요일이 개인 휴무라서 오랜만에 듣네요 하면서
11시 때 국민 라디오의 터줏대감이 되어주세요. 아, 저도 되고는 싶은데 글쎄요.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블루맨님, 몇 주째 못 듣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해서 들었다고 하셔야죠. 못 들으시는 분들 다운로드해서 들으셔야죠. 혼나려고. 그러하다님도 북적북적 오랜만에 듣는 느낌이에요. 주말 보내고 와서 그런가, 댓글을 간만에 달아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잘 들을게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이죠? 이번 주말이 좀 길었나요? 이상하다. 와이로님도 북적북적 출첵합니다. 오늘따라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네요. 봐봐요. 다들 그래요. 오늘 이상하다. 내가 좋아님은 후회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해요. 북적북적 출첵합니다 하시고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안 하고 싶다. 그게 더 좋을 때도 있죠. 변현주 사랑해님은 일단 먹고 후회합시다. 변현주 사랑해님도 은근히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에별리건님도 오셨고요. 독한소망님은 후회라는 이 글을 보면서 후회라는 얘기를 듣고 이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이란 없는 법이고 그래서 삶의 정답이란 없는 법이다. 그저 선택한 길을 정답이라 믿고 정답으로 만들어가면 그만이다. 내 지난 선택들을 후회 없이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정답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왔던 대사라고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오늘 다들 왜 이러죠? 다들 저 오랜만에 만난다 그러고 저는 막 발음이 막 꼬이고. 대우 형님은 저 목 상태 걱정해 주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목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베개를 똑바로 베고 자려고 노력을 했더니 주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에세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오늘 읽을 에세이는요. 스윙밴드 출판사 이영희 지음 어쩌다 어른이라는 책이에요. 나만의 잉여로움을 위한 1인용 에세이.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아기자기한 얘기들도 많고 하나하나가 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후회와 관련된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 르코브비지의 빌라사보에서 만났던 선한 인상의 그 남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주말이라 한적하던 파리교회의 자그마한 집에서 계단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자꾸 그와 마주쳤다. 눈길이 부딪히면 쑥스러운 듯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던 그. 그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대체 왜 그러질 못했나. 나의 용기 없음과 짧은 영어 실력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본다. 이런 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 친구들이 지적한 바
그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지만 신경 쓰지 않으련다. 그도 나처럼 그저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니까. 결코 사소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다시 찾아온 그 애를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린 아낙네가 되어 있지 않을까. 큰 결심을 하고 떠났던 일본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네이티브 수준으로 일본어를 구사했을 텐데. 뒤돌아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떨쳐버리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래봐도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은 후회막급의 순간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내가 조금은 더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지 않을까. 미련으로 버무려진 기억들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 그토록 열광했던 건 이 영화가 나처럼 생각이 자꾸만 과거로 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처럼 느껴져서. 화장실에 들어가 주먹을 쥐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생각만 하면 된다니 방법이 참 간단하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나만 20여 년간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청년이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랑뿐. 여자 앞에서 어설픈 행동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던 순간을 리플레이. 굴욕으로 얼룩졌던 연애사를 만회해보기로 한다. 그러나 당연히 일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주인공은 시간이동 능력을 이용해 천민에 사랑하게 된 메리와 맺어지지만 다른 상황이 미묘하게 꼬이고 만다. 가족에게 닥치는 불행을 막아보려 시간여행을 하고 나면 현재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어그러져 있다. 그리해 영화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후회로 얼룩진 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보다 완벽한 인생이 가능할까? 후회는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 자체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자 중요한 임무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란 어차피 과거의 나. 과거에 내가 했던 수많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 어바웃 타임의 결론이 매혹적인 것은 이런 메시지를 너무 아름답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과거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 여러 번 시간을 되돌려봤으나 언젠가부터 그 능력을 쓰지 않게 된 팀의 아버지는 후회의 순간을 되돌린다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인생은 사소한 행동과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잘못된 붓질의 흔적 하나를 지우고 새롭게 칠한다 해도 그림 전체의 가치는 바뀌기 힘들다.
말무키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오겠지. 네, 스탠딩 에그의 고백 들었고요. 아까 에세이 중간에 나왔던 노래는 소란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 후회는 있을 수 있지만 후회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저는 이 내용 중에 가장 그게 좋았어요. 이렇게 후회가 휘몰아치는 이 날에는 어쩔 수 없다. 그냥 한바탕 후회하고 나면 앞을 향해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 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문득 어떤 순간이 떠오르면서 하나 둘씩 그 잊고 있던 기억들이 왈칵왈칵 하면서 이불 발차기가 시작이 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잠을 못 자요. 그러면은 부끄럽도다 과거의 최애유나. 라게이지스님은 혜윤 PD 누나, 저는 몸은 어른이고 아직 정신은 철없는 19살의 어른이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데 일단 저를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이 왜 이러실까요? 일단 철이 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철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시다시피 저는 피터팬 컴플렉스 어린 시절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저도 아직 한참 철이 없는 편인데 철이 없는 것과 성숙하지 못한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어쨌거나 경험을 많이 하면서 생각들도 깊어지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러지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더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절대 이해 못했던 사람들의 상황이 제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제서야 정말,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하나둘씩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 못했던 사람들의 모든 경험들을 언젠가는 다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막 10년 뒤에 그때 걔한테 미안하다. 연락을 다시 해볼 수 있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먼저 나와 다름을 좀 인정해주고 지금 이해는 못하겠지만 배려?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을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숙기정아님은 하람이 사진을 가득 올려주셨네요. 비 보고 신기해하는 하람이 그리고 튤립에 가득 튤립 입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튤립 왕자 반갑습니다.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대항마 와이로님의 조카 아윤이 와 예뻐요. 이 국민TV의 꼬맹이 마스코트 2명인 것 같아요. 하람이 아윤이 귀엽습니다. 세숙기정아님이 그러면서 비오는 북적북적 촉촉한 감성 듬뿍 퍼가요. 튤립 왕자님께서도 기침하셨고요. 오미님과 함께 직장에 동방 출근하셨습니다. 이제 느슨해졌던 단백질
무기질 식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은 찌기는 참 쉽지 말입니다. 정말 동감하는 바예요. 항상 후회 중에 저는 사실 절반 이상은 왜 먹었지, 운동할 걸, 살 왜 쪘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뭐 심각하고 뭔가 되게 감성적인 후회 같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단순합니다. 저의 후회와 고민들은. 시아님도 오셨어요. 북적북적 출첵해요. 이러나 저러나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항상 반합니다. 어머나. 네, 감사해요. 비가 와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이 노래를 듣고 오늘 에세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에세이 짧은 걸 하나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 듣고 올게요. 딸과 함께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이 아저씨. 40이 넘어 나 자신을 찾겠다며 15년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던진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선택을 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재능도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걸 뒤늦게 실감한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사자성어를 어디선가 주워 듣고 그래 이 말이야 하며 수첩에 적어놓은 기억이 있다. 덩샤오핑이 말했다는 도광양회,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이것도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이런 존재가 될 테야 라며 수첩에 한자를 적고 있던 20대의 내 모습이 그저 귀엽게 느껴질 뿐이다. 현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뾰족한 송곳이니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갈 거라 믿었다. 기보다는 믿고 싶었던 거겠지. 그런데 이놈의 송곳은 왜 점점 무뎌지기만 하는지, 왜 뚫지를 못해? 왜?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목도할 때마다 실망스러웠지만 인정해야 했다. 30년 넘게 다짐해도 잘 안 되는 걸 보면 이것이 나의 최선이며 이제는 슬슬 그걸 받아들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의 주인공 스지오 아저씨도 결국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래도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등을 두드리는 격려가 필요했기에 인생 30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마는 것인데, 인생이 80년이라면 견딜 수가 없지. 수명이 300년이라고 상상한다면 인생은 장밋빛. 까짓 거 괜찮아. 이제 258년 남아있는걸.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한번 귀엽게 힘을 내본다. 힘내라! 부탁한다, 의학이여! 하지만 분명한 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아저씨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화가로 각광받을 날이 찾아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 속안 바뀌고 나는 어쨌든 계속 그린다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사실 그에게 실패는 삶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무엇도 아니다. 중년의 절반은 실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동안 쌓아온 실패의 역사는 신기하게도 새로운 실패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끔찍하지만 또 그렇게 끔찍한 일만은 아닐지 모른다. 만화에는 주인공이 그린 만화 속 만화가 여러 편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제목은 바로 이거다. 나에게는 지켜야 할 나만의 잉여로움이 있다. 사주가 게으른 사람으로서 당당히 단언하건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력만, 자존심만, 1등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무엇만 지켜야 하는 건 아닐 거다.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며 나답지 않게 무리해서 스스로를 망치지 않으며 지칠 땐 나만의 잉여로움 안에서 쉬어가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며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 스지오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을 사는 방법, 이 정도라면 도전해볼 만하지 않은가. 하여 나 또한 천성을 거슬러 보리라 죽자 사자 용쓰지 않으며 내 몫으로 할당된 게으름을 충실하게 누리며 그렇게 나답게 살아가겠다는 안 해도 너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다짐을 새삼 굳게 해보는 거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 단
당신도 나도 누구라도 언제부터 우린 모두 다 잊고 있었나. 네, 계피, 박성도, 박미영, 서영우, 이상효의 꿈을 꾸는 세상. 뭔가 약간 동요 같은 느낌도 들죠. 저는 이 글 읽으면서 굉장히 초조했던 제 자신이 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힐링의 시간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지금 당장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내가 하고 싶은 걸 향해 나아가는 게 그것도 의미 있는 삶 아닌가? 인생을 3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지금 이제 막 눈 떠서 걸음마하고 있지 않을까요? 진짜 300년 사는 세상 왔으면 좋겠다. 근데 늙는 것도 그만큼 천천히. 그러면 전 아직 진짜 꼬맹이겠죠? 제가 그렇게 바라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북적북적은 어쩌다 어른 이영희 작가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바깥이 모르겠네요. 당분간 비가 꽤 올 것 같죠? 나가실 때 우산 잘 챙기시고요. 발 젖으니까 신발도 고심해서 잘 신으시고. 전 항상 비 올 때 뭐 신을까가 제일 고민이에요. 오랜만에 오는 비니까요. 빗소리도 좀 즐기시고, 왜 우리 비 오기 전에 한참 더웠잖아요. 또 언제 그 더위가 찾아올지 몰라요. 이 약간의 서늘함, 시원함을 즐기면서 오늘 하루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네요. 모두 행복하고 즐겁고 상쾌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혜윤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소심한 오빠들의 구름 위를 걷다예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봄나비가 살랑거리는 보랏빛 오후